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의회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협의조차 없이 되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성적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의 한 지역 아동센터가 이용자 숫자를 부풀려 거액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종류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편을 들어줬다, 아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3,336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광주시 핵심 시책인 현대차 법인 설립 용역비가 7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예산이 3억 8천만 원 반영됐습니다. 애초 소관 상임위에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며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두 예산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되살아난 겁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이용섭 시장이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시의원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과제는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이 시장의 소통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에선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 기준은 광주 지역 발전과 광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예결위에 못마땅한 반응입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심의했던 행정자치위원장은 예결위가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할 거였다면 상임위 논의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의 결정을 보면서 이런 예산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의 존립, 즉 말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는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에 마냥 끌려가진 않겠다고 공언했던 시의회가 일단 추경이라는 첫 관문에선 광주시가 원하는 대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학교 배치 문제로 난항에 빠졌습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민간공원 1단계 사업 대상지인 4개 공원에 대해 개발사업 초기부터 협의했어야 할 학교 개발 계획이 누락되면서 우선 협상자와 시교육청이 뒤늦게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 증축이나 신축이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4개 공원 가운데 마륵공원 말고는 학교 계획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협상자의 제안서를 이달 안에 수용할지 결정하기 힘들게 돼 전체 사업 일정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최근 광주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씨를 비판했습니다. 신임 지도부와 함께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한 이해찬 대표는 전두환 씨가 재판정에 출석해 용서를 빌어도 안 될 터인데 불출석한다는 말을 듣고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호남 방문 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열고 첫 공식 일정으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여야 통합에 방점을 찍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형성된 강수대의 폭이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형태를 보이면서 인접한 지역 간에도 강수차가 크고요. 강수 시간에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0에서 150mm의 비 예보가 나와 있지만 비가 거의 오지 않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는 반면 남해안과 지리산과 같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고요.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살짝 낮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29도를 보이겠고요. 담양과 화순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는 29도, 무안은 28도 등으로 전남 서부권도 29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곡성은 27도, 구례는 28도, 광양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의 한 지역 아동센터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 수를 부풀려서 억대의 광주시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가 감사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다른 아동센터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돕는 광주의 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이 센터에 다니고 있다고 등록된 아이는 26명.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보니 절반도 안 되는 10명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광주 북구청 감사 결과 이 센터는 지난 6년 동안 부풀린 아이 수만큼의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이 아동센터는 출석부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늘려 1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조금이 허투루 쓰인 만큼 다른 지역 아동센터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명부에 있는 애들이 거의 대반이 이제 안 다녔다. 몇 년 전부터 안 다녔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상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당 센터 측은 아이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더 타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보조금을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잘못되고 그런 것인데 너무 탓을 하냐. 제가 이제 1억 500이가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다 써본 건 아니에요. 3,500만 주고 차를 샀어요. 아동센터 명으로. 그런데 갈등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이 관내에 있는 다른 120개 지역 아동센터로도 감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다른 아동센터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동센터 연합회 측은 일부 센터의 일탈을 전체로 확대해서 보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특별 운영비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잘한 데는 주고 잘 못한 데는 안 주고 그러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전수조사의 결과에 토대로 해서 예산을 올리겠다는 건데. 일부 아동센터의 일탈이 자치단체와 아동센터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학부모 회장이 자원봉사 단체를 운영하며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자원봉사센터가 담당 직원에 대해서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의 모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관리 책임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이 예정됐던 담당 직원이 당사자 소명과 장관 표창 등으로 감경돼 감봉 3개월 처분이 결정됐으며 최종 결론은 이사회가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제를 빚은 자원봉사단체는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부풀려진 중고생들의 지난해 봉사활동 내역이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에서 삭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사가 학생의 성적을 임의로 올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모 여고 1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 36살 김 씨가 다른 반 제자 16살 A양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시작한 건 지난 6월부터입니다. 거부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김 씨는 차량과 원룸 등을 돌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여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올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OMR 카드를 줘서 그 학생 조카의 진술로는 서술형 문제 8점짜리 하나를 부채금 해줬고요. 그다음에 객관식을 하나 더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기간제 교사인 김 씨와 계약 해지했다며 성적 조작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술서에 이미 이 선생님이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인정한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사후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한편 해당 교사는 잘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학생과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김 씨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비던전 사오기에서 깊이 20cm와 30cm짜리 공극 등 모두 14개의 공극이 추가로 발견되자 한비던전이 공극 추가 조사 대상을 한비 3호기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한비던전은 사오기 1단에서 8단까지 조사한 결과 크기가 큰 공극이 발견된 만큼 확대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15단까지로 조사를 확대하고 4호기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비 3호기에 대해서도 공극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한비 3호기는 정비를 마치고 이달 말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공극 추가 조사에 따라서 재가동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해남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들에게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농민들 손에 쥐어지는 액수는 크진 않지만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미리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남군이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시군별로 유행처럼 번졌던 농민수당 공약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든 뒤 내년부터는 논과 밭, 축산업, 임업 등 모든 종류의 농가에 농민수당을 줄 계획입니다. 소득 차원이 아닌 농업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전 농가에 6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해남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상품권으로 한 농가에 1년에 60만 원씩 지급합니다. 농민수당 효과가 지역 경제 안에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도 크나큰 의미.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참여, 합법적인 보조금 수급,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농민들이 앞장서야 할 책무를 농민수당 지원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순천과 화순 등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놓고 농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처음 도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이 농민수당 그렇게 하면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우리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은 정부 차원에서 농업 농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수당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에 따르면 전남의 1인 가구 10곳 가운데 평균 6.7곳이 여성으로 조사됐습니다. 8월 말 현재 전남의 여성 인구는 89만 4천 명으로 남성보다 7천 명 적었으나 1인 가구 21만 9천 가구 가운데 67%인 14만 7천 가구가 여성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남의 7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는 8만 5천 가구로 같은 연령대 남성 1만 2천여 가구보다 7배가 더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전남의 여성 가구주 비율이 2020년 33.8%에서 2030년 36.1%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의 부관 개발 부담금이 대체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지난해 9월 LH의 부관 개발 부담금 299억 원 중 281억 원, 광주도시공사에 처분한 167억 원 중 157억 원, 전남개발공사의 부관 234억 원 중 220억 원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이익이 대규모인 만큼 개발 이익을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형평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다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맥주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 기획한 축제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는지 주최 측인 황인홍 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 1913 송정역 시장에서 맥주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축제고 또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번 광주 맥주 축제는 광주에서 최초로 열리는 음주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랑 시장 상인분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이제 진행을 하는 축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1회를 맞이했지만 이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2, 3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맥주 축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2018년에 처음으로 그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좀 비가 많이 와서 혹시 비가 와도 운영이 되나요? 저희는 이제 비가 오면 야외 축제이다 보니까 시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9월 1일에 이제 비가 오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주에 9월 8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맥주 축제를 기획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이제 지역의 대학생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지역의 대학 축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에 조금 새로운 축제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이제 친구들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장소를 이곳 1913 송정역 시장으로 정하신 이유도 있으세요? 이제 송정역 시장이 올해 개관 2주년을 맞이하는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조한 면도 없지 않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정역 시장이 이제 청년들과 함께하는 문화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 이렇게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맥주 축제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광주 맥주 축제는 이제 소소하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들을 나누는 축제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맥주 축제 하면은 술 엄청 많이 먹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고 오시는데 저희 축제를 방문해 주실 때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러 이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오시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나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스킹 친구들이 와서 소소하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고 중간중간 맥주 관련 게임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특이한 물건으로 병 뚜껑을 잘 따신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맥주를 뭐 1초 안에 다 마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게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년 세계수영대회 사업비 증가와 북한 선수단 참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본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행자위는 수영대회가 참가 규모와 관심 측면에서 동계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대회라며 사업비 증액을 촉구하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에 정부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이슈인 레저 관광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나주 버스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을 안내해 주실 정수정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주 버스 투어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나주의 구석구석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나주 시티 투어인데요. 올해는 3월 31일부터 시작해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요. 그리고 광주 유스케어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서 출발해서 나주역을 거쳐서 1코스, 2코스 이렇게 격주로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나주의 개미진 여행으로 관광 해설사와 함께 진짜 나주를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갈지 궁금한데 우선 1코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빛가람 전망대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또 읍성권이죠. 금성관과 또 목사내야 또 황포 돛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국립나주박물관 그리고 고분군까지 구석구석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요즘 또 핫하게 뜨고 있는 곳이죠. 이곳이 바로 빛가람 전망대인데요.
이 빛가람 전망대는 확 트인 도시의 전경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고요. 네네. 전망대에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을 타고 오를 수 있고요. 내려올 때는 돌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주 영산강, 또 영산강의 백미라고 하면 황포도배를 또 빼놓을 수가 네. 없죠. 이 황포도배를 타고 영산강의 오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황포도배는 또 사랑의 또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별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 옛날 수백 번을 오갔을 이곳 물길 위에서의 숱한 사연들,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던 사랑의 장소였을 테고, 그리고 또 임을 그리워서 이렇게 눈물이 고인 이런 장소일 텐데요. 이곳이 바로 석관정입니다. 이 석관정의 이별 바위의 애잔함을 담은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영산포 선착장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황포도배를 타면 선장의 또 구수한 사투리 네. 함께 할 수 있는 개미진 해설을 또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른 코스도 앞서 소개해 주신 곳들과 거의 비슷한 곳을 들리나요? 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조금 다른데요. 이 코스와 거의 비슷하지만 이 코스는 나주의 불회사를 거쳐서 또 천연 염색관도 함께 들리고요. 그리고 네. 또 여기에 영상 테마파크까지 있습니다. 나주 네. 또 영상 테마파크 하면 우리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맞아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고려의 개국 역사, 건국 역사와 함께 또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결합해서 영상 테마파크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졌죠. 이 영상 테마파크 공원답게 또 삼국의 민속촌, 삼국시대의 민속촌도 이렇게 기획해뒀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선 활쏘기 체험, 그리고 또 승마, 민속놀이, 그리고 전통공예 등 다양한 체험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고구려궁 맞은편에 이렇게 올라서면 S라인의 영산강도 이렇게 함께 내려다볼 수가 있는데요. 네. 확 트인 나주 평야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발 아래로 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영산강을 따라서 두둥실 또 황포도배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떠가는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장관이죠. 네, 뭐 유명한 관광지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님이 특히 추천해주고 싶은 곳 어디일까요? 네, 이 버스 투어를 통해서 가볼 수 있는 것,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곳이 바로 나주에 있는 천연 염색 박물관입니다. 네. 네, 영산강과 또 바닷물이 함께 만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곳에는 쪽과 뽕나무를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했다고 해요. 그래서 천연 염색지로 아주 최적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염색장, 기능장이 이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배경으로 한국 그리고 그 염색 박물관이 건립되었다고 해요. 네. 이곳에서 그 스카프나 또 손수건을 또 염색을 해보는 체험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나만의 작품이 되는 쪽물, 그리고 홍화, 그리고 또 황토 염색 체험을 이곳에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에 뭐 이렇게 물 적시기 실질하시는 분들도 네. 거기에 걸려 있는 작품들을 보면 반드시 나도 꼭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 다녀보면 좋을 것 같죠? 버스 투어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네. 하면 참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죠. 네, 나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예약 문의는 나라고속 062-526-7700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1인 참가비가 4,0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네. 하루 나주의 구석구석을 다녀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곳의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나주로의 여행, 나주 시티투어는 어떨지 싶어요. 네, 저렴하면서도 알찬 네.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5월 단체를 대상으로 110억 원에 달하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5월 단체의 옛 전남도청 별관점거 장기농성에 따른 공사기한 연장으로 지난 2016년 당시 건설사 측에 전당이 물어준 110억 원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문화전당 측은 손배 소송의 소멸시효가 넉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5월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지 범위를 어디까지 확정지을지 등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농업 분야 예산이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농민회는 2019년 정부 예산안 470조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 6천억여 원으로 3.1%에 불과해 올해 3.4%보다 더 떨어졌고 2010년 5%대에 비하면 8년 동안 40%가 삭감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네이버 포털 상담 전문 기업인 인컴즈와 고객센터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인컴즈 고객센터의 상담 인력을 채용하고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고객센터 설치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컴즈는 오는 9월 중 사업을 시작해 광주시에 단계적으로 고객센터 60석을 신설 투자하고 광주 시민을 우선 채용합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합동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을 구성해서 불법 청약이나 분양권 전매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위반에 대한 상시 단속을 벌입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광주 남구와 광산구를 부동산 가격 우려 지역으로 분류해서 상시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 지역에 처음으로 한옥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서창동의 지상 1층 66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된 한옥도서관은 1,700권가량의 책이 소장돼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광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는 책 배달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 강좌와 자연 생태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형성된 강수대의 폭이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형태를 보이면서 인접한 지역 간에도 강수차가 크고요. 강수 시간에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0에서 150mm의 비 예보가 나와 있지만 비가 거의 오지 않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있는 반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은 시간당 4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면서 하루 종일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살짝 낮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오늘 29도 보이겠고요. 담양과 화순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는 29도, 무안은 28도 보이면서 전남 서부권도 29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곡성이 27도, 구례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여전히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